당신은 오늘 몇 번 노라고 말했습니까? 상사의 부탁, 친구의 부탁, 가족의 부탁. 하기 싫었지만 예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만 예스라고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예스라고 했습니다.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미안해서,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모두에게 예스라고 하면서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지쳤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정작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경계선을 긋는 법을 말하려 합니다. 노라고 말하는 용기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진실을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노라고 말한 이유.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제품은 너무 많았고 방향은 없었습니다. 첫 임원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겁니까? 잡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이트보드에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4칸으로 나눴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전문가용, 일반용. 단 4가지 제품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지금 애플에는 수십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4개로 줄이겠다고요? 잡스는 말했습니다. 집중이란 예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100개의 좋은 아이디어에 노라고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수십 개의 제품을 죽였습니다. 수백 명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 만에 애플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맥, 아이폰, 아이패드가 탄생했습니다. 잡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겁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예스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모두에게 예스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모두에게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10명에게 예스라고 하면 1명당 10%씩만 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100%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 2명에게만 예스라고 하면 1명당 50%씩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마워합니다. 여기 더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예스라고 하니까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의 노력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반면 선택적으로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스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반전은 이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아무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방송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모두에게 예스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기회를 놓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받았습니다. 방송, 강연, 자선 행사, 친구 부탁.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두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 퇴원 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노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행사는 거절했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은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은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오프라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는 말합니다.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당신이 사라진다. 심리학의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계선이란 나와 타인 사이의 선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타인이 어디부터 책임져야 하는지를 나누는 선입니다. 경계선이 명확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들은 자기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합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지만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깁니다.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만듭니다. 그러다 자신이 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힘 안에 있고 어떤 것은 우리 힘 밖에 있다. 우리 힘 안의 것에 집중하고 힘 밖의 것은 내려놓아라.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합니다. 당신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계선 밖의 일입니다. 상사가 과도한 업무를 줍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계선을 넘는 일입니다. 경계선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거절하는 것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에게는 매일 수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 행사 참석 요청, 추천사 요청. 하지만 그는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에게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글을 씁니다. 오전 내내 씁니다. 오후에는 달리기를 하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저녁에는 독서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면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하루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작가입니다. 내 일은 좋은 소설을 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려면 다른 것들에는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40년 넘게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책을 읽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했다면 그는 아마 한 권도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겁니다. 하루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라고 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노라고 말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즉답하지 마세요.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명확해집니다. 둘째, 이유를 설명하되 변명하지 마세요. 노라고 할 때는 간단히 이유를 말하세요. 하지만 장황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은 상대방에게 설득할 여지를 줍니다. 좋은 예로는 죄송하지만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나쁜 예로는 사실은 그날 원래 비어 있긴 한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셋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완전히 거절하기 어렵다면 대안을 제시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 그 일은 어렵지만 이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단호하되 친절하세요. 노는 분명하게 말하되 태도는 친절하게 하세요. 거절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노라고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노라고 말할 때 생기는 일들. 노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예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에 화내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둘째,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노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것을 기뻐합니다. 셋째, 당신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쓸데없는 일에 쓰던 시간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시간으로 당신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예스가 가치 있어집니다. 당신이 선택적으로 예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예스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섯째, 당신이 존중받습니다. 경계선이 명확한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노라고 말하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다.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오늘부터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하기 싫은 한 가지에 노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계속 연습하세요. 노라고 말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지키는 거구나.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구나. 스티브 잡스의 말을 기억하세요. 집중이란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기억하세요.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려면 다른 것들에는 노라고 말해야 한다. 지금 시작하세요. 노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경계선을 지키세요.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당신에게 전하는 한마디. 노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경계선을 선택하세요.